김성환의 행간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제는 시간이 좀 적응이 되세요? 네, 조금씩 적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김성환의 행간 개편 후에 두 번째 시간. 오늘은 어떤 뉴스의 이면을 우리가 좀 들여다볼까요? 나흘 전이었는데요.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의 건강 상태에 온 언론의 관심이 쏠려 있을 때였습니다. 나흘 전이요? 예, 그렇죠. 예. 바로 그 시각 삼성전자 서비스주의 소속 노동자가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이 삼성전자 서비스 노조원의 유서 그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이게 지금 나흘 전 벌어진 일이지만 지금 뉴스에서 처음 듣는 분들도 꽤 계실 거예요. 네네, 맞아요. 무슨 사건인지부터 훑어주시죠. 숨진 분이 고 염호석 양산 분회장인데요. 예. 삼성전자 서비스 지회 소속입니다. 그러니까 발견이 된 거는 사흘 전에 발견이 됐고요. 예. 아마 그 전날 숨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이 지난 17일 강릉의 한 공터에 세운 차량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 차량 안에는 타다 남은 번개탄이 있었고요. 예. 이 고인은 숨지기 직전에 삼성 본관 앞에서 2박 3일 동안 농성을 하고 동료에게 힘들다 이런 메시지를 남기고 연락이 두절됐었다고 합니다. 이 차 안에는 이 두 통의 유서가 발견이 됐는데요. 예. 삼성 서비스 지회 여러분께 이렇게 시작하는 유서에는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저는 지금 정동진에 있습니다. 해가 뜨는 곳이기도 하죠. 이곳을 선택한 이유는 우리 지회가 빛을 잃지 않고 내일도 뜨는 해처럼 이 싸움 꼭 승리하리라 생각해서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제가 여러분 곁에 있었던 것만으로도 기쁨이었습니다. 더 이상 누구의 희생도 아픔도 보질 못하겠으며 조합원들의 힘든 모습도 보질 못하겠기에 절 바칩니다. 승리하는 그날 화장하여 이곳에 뿌려주세요. 이렇게 돼 있고요. 예. 나머지 한 통은 부모님께 보내는 유서입니다. 예. 이 평생 속만 썩이고 두 분 가슴에 못을 박습니다. 저희 희생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노동자들이 더 좋아진다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면 이 선택이 맞다 생각합니다. 전화 한 통 없이 이렇게 글만 남겨 죄송해요. 이런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절절한 유서 두 통을 남기고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건데 삼성전자가 아니라 삼성전자 서비스예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냉장고 고장나고 뭐 밥통 고장나면 와서 고쳐주시는 그분들인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삼성전자가 100%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이기도 하고요. 그 회사의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협력업체 직원들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삼성이 아닌 거죠. 예, 이 법상으로 보면 이제 현재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삼성전자 소속은 아닌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참 의아하다 이런 얘기들 많이 했었잖아요. 네. 삼성전자 제품을 고쳐주는데 서비스라는 회사는 전혀 다른 회사.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노동자들이 다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었었던 거죠. 이 자살이 처음이 아니죠. 예, 처음이 아닙니다. 이번이 두 번째인데요. 이 천안센터 직원이었던 최종범 씨가 목숨을 끊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게 언제냐면요. 지난해 10월 마지막 날 밤이었습니다. 아내와 보름여 앞둔 딸을 남겨두고 33세 나이로 스스로 세상을 등졌는데요. 이 센터 사장의 폭언과 노조 활동 탄압을 견디지 못해서 목숨을 끊었다. 이게 노조의 주장입니다. 그때 유서도 아주 굉장히 절절했어요. 아팠습니다. 당시 유서에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요. 이 카톡 메시지로 남긴 겁니다. 그동안 삼성 서비스 다니며 너무 힘들었어요. 배고파 못 살았고 다들 너무 힘들어서 옆에서 보는 것도 힘들었어요. 그래서 전 전태일님처럼 그러진 못해도 전 선택했어요. 부디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런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서를 보고 그때 사람들이 아니 삼성전자 서비스라는 곳에서 도대체 어느 정도나 힘들었길래 이런 유서를 썼을까 이런 얘기 많이 했거든요. 네. 그리고 그 이후에 상황이 좀 나아졌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 최종범 씨 사망 이후에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파문이 일었거든요. 컸어요. 그래서 삼성전자 서비스로부터 교섭권을 위임받은 한국경총이 이 노조와 노조활동과 생활임금을 보장하기로 합의까지 했습니다. 이게 당시에 이제 무노조 삼성이 노조활동을 보장해준다. 그래서 굉장히 아마 많은 분들이 놀라기도 하셨는데요. 근데 또 삼성 엄연히 따지면 삼성이 아닌 게 되는 거고. 네. 그게 좀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 상황은 이제 그 이후로 별로 나아지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고 염호석 씨의 지난달 월급이 얼마쯤 될까요? 얼마요? 41만 원이었습니다. 월급이요? 네. 주급이 아니라 월급이요? 네, 월급이요. 41만 그 전달 3월 달에는 70여만 원이었습니다. 근무 조건도 별로 달라지지 않았고 노조는 노조 탄압이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삼성 AS 기사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도 그렇게 알았지만 삼성전자 직원인 줄을 알았었던 건데요.
삼성전자 서비스 협력업체인 삼성서비스센터 직원들, 비정규직들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신분이 불안한, 굉장히 이 불안정한 그 고용 형태라는 게 하나의 문제점이었고 네. 또 하나는 그 대우가 열악해도 너무 열악하다는 거 아니었어요? 그냥 열악한 정도가 아니고요. 보통 우리는 일당이나 시급을 받잖아요. 예. 이 비정규직의 경우에는 그런데요. 분급을 받습니다. 여기는. 분급. 예, 분당 급여 체제를 적용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15분으로 설정된 AS라면은 1분에 225원, 15분에 3,375원을 받는 겁니다. 그래요. 그걸 더 많이 서비스한다 그러면 문제가 생깁니다. 또 비수기인 9월부터 5월 사이에는 소득도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겠네요. 왜냐하면 서비스를 하면 할수록 돈을 받는 거니까요. 예. 그런데 노조 측은 삼성전자 서비스가 삼성이 협력업체를 통제하면서 위장도급을 하는 의혹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노조 활동이 활발한 곳은 위장 폐업까지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서비스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지금 제기해서 소송이 진행 중에 있기도 합니다. 예.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 대국민 담화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하는 바로 그 순간 그 뉴스로 도배되던 시각에 삼성전자 서비스 노동자들은 삼성 본관 앞에서 다시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지난해 그러니까 한 분의 그런 좀 안타까운 사고가 있고 자살이 있고 사회적인 파문도 컸고 뭔가 해결이 될 줄 알았는데 상황은 다시 원점 제자리가 네, 그렇죠. 된 거네요. 별로 달라지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게다가 유사이에 워낙 큰 뉴스가 많으니까 이번에는 관심조차 없어요. 네, 맞아요. 그게 아마 좀 지금 농성하시는 분들이 이 부분을 가장 아쉬워하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주길 바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예. 사실은 노조 문제와 관련해서는 생각이 다른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정반대 생각 가진 분들도 있을 텐데요. 예. 제가 이걸 누구를 두둔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왜 노동자들이 이렇게 목숨을 끊고 있을까. 송전탑에 왜 올라갈까. 왜 굴뚝으로 자꾸 기어 올라갈까. 이 이유는요, 딱 하나입니다. 사회가 관심을 갖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은 굴뚝에 올라가는 거, 송전탑 올라가는 거, 뭐 옥상 올라가는 걸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왜 올라가는지를 생각해라 이 말씀이신 거죠? 예. 우리 얘기를 들어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예. 그 얘기가 들려지지 않을 때 메아리가 돼서 돌아올 때 좌절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쌍용차 노조원이 세월호 참사 와중에 또 한 명이 목숨을 끊었잖아요. 그래요. 25명째입니다. 네. 왜 그럴까? 우리한테 관심을 갖지 않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사회의 안전은 거창한 변화가 아니고요. 주변에 대한 관심, 고통받는 이들이 있는지 없는지 관심을 갖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는 것. 오늘 네. 좋은 지점, 우리가 잊고 있던 지점 짚어주셨습니다. 김성환 씨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간이었습니다.